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 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과 최신 버전인 CC 버전은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요. C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시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을 선택을 해주세요. CC 버전에서 에센셜은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만 꺼내놨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 모두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에센셜 클래식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 역시 CC 버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아이들만 따로 프로퍼티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CS 버전처럼 에센셜 클래식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퍼티 속성 창과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들 같이 보일 거예요. 저는 창이 좁아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친구는 좀 숨겨놓도록 할 텐데 혼자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넓게 사용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이 친구 숨겨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왼쪽에 숨김없이 모든 도구 나와 있는지, 오른쪽에 패널들 잘 보이는지, 위쪽에는 옵션 바도 같이 보일 테니까요. 작업 환경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일 겁니다.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보셔야 되겠죠? 문제지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눈금자가 똑같이 밀리미터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포인트, 그리고 선의 굵기에 대해서도 포인트, 이런 단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그 개체들의 위치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선들 뽑았을 때 선들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죠. 가이드라인의 색상도 설정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개체들을 옮길 때에 센터 가운데가 어디인지 끝자락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봐주는 좋은 기능인데 이 친구들 중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꺼주세요. 개체를 선택할 적에 길다란 회색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잘 보이도록 하는 건데 요건 좀 귀찮으니까 얘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가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을 해서 본인이 편한 대로 설정 가능하고요. 저는 창을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즈 탭이라고 하는 걸 체크 해제시켜 놨지만 여러분들은 넓게 혼자 쓸 거니까 V체크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바로 작업 시작할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어요. 맞춰서 제작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파일,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까지 같이 붙여서 표현을 할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폭을 100, 높이를 80이라고 값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요거 열려져 있는 분도 있고 닫혀져 있는 분도 계신데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CMYK라고 하는 컬러 모드인지 300ppi라고 하는 이펙트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OK. 출력 상태에서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봤으면 좋겠네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룰러라고 쇼 룰러 눈금자를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색상을 따로 모아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이미 여러 가지 색깔들이 뽑혀 있기는 한데요. 시험에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모으기 위해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름을 굳이 주지는 않아도 되겠고, 오케이. 그룹이 하나 생겼으면 거기에다가 뉴 스와치라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CMYK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지시사항에서 없는 내용들은 0이라고 비워두시면 됩니다. M80에 Y40, 나머진 다 0인 거죠. 오케이 하면 색상 추가된 거 보입니다. 반복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요 안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동자 클릭하셔서 쭉 당기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의 위치만 맞추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클릭 드래그해서 요 정도, 이 위에다가 머리 그릴 거고 요 아래쪽에다가 몸통 그릴 거다라고 요 정도만 맞춰주도록 할게요. 도형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도형을 이용하시고, 도형으로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펜으로 그리셔야 되겠죠.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계속 이렇게 곡선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만들어 놓은 아이는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 가능하니까요. 일단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얼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들이 있고요. 모자는 따로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될 부분들을 선들 이렇게 그려서 잘라주셔도 되겠고요. 그냥 칼을 이용해서 썽뚱썽뚱 자르셔도 돼요. 선택 도구 눌러서 얘입니다 라고 골라줬고요. 지우개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여요. 여기에서 요만큼 자를 거다, 요만큼 자를 거다 라고 칼질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쌍둥쌍둥 잘라준 것들, 얘네들은 머리카락이야 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 위에 모자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선들에 대해서 뾰족뾰족한 게 싫다라고 하면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값뿐만 아니라 옵션을 보여주겠다라고 쇼 옵션 키셔서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주실 수도 있어요. 핸들 잘라주고 싶으면 핸들이 뽑혀 나온 포인트 클릭하면 핸들이 잘라지기도 합니다. 순서를 맨 뒤로 보낼 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시면 모자 완성이 되죠. 얼굴 부분에서 눈이라든지 이런 코 부분은 펜툴 이용하셔도 되지만 연필 이용하셔도 돼요. 연필 도구 쉐이퍼 툴 꾹 누르면 펜슬 보입니다. 선들에 모퉁이가 이렇게 딱딱하니까요. 선택하셔서 그 선들은 모퉁이가 좀 둥글어요 라고 하면 마감이 동글동글 처리가 되죠. 라운디드 렉탱글 똑같은 아이는 선택해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알트 드래그 하면 복사해서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이 친구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요만큼만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만큼은 그럼 버려야 되겠죠? 일부분을 잘라내려면 패스파인더가 필요합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불러낼게요. 가려진 모양은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 해놓으면 비교가 좀 되니까요. 이 정도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입술만 남죠. 얘랑 똑같은 색깔로 만들고 싶다면 스포이드 툴 이용하시면 돼요.
얘랑 같아요 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얼굴은 더 이상 손질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선들의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핸들 잘라주려면 앵커 포인트 콕 찍어서 잘라버리시고요. 순서를 맨 뒤로 빼면 되겠죠? 손목의 옷깃 부분은 그냥 칼로 쌍둥 잘라볼게요. 나이프 툴. 손 모양에 대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손가락들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손가락들 그려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는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스포이드 투 얘랑 같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선들에 이렇게 점들이 좀 많이 생겼던 부분들은 연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스무스 툴이 있을 거예요. 문질문질하면 선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예쁘게 마무리가 되겠죠. 울퉁불퉁한 부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쓱쓱 문질러서 포인트들을 좀 없애주세요. 연필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펜슬 이용해서 손에 주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뒤집어 써도 되겠죠?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사. 선의 두께값에 대해서는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선들의 두께값은 확인을 좀 해주세요. 크기를 조절할 때 선들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스케일 툴의 옵션을 보시면
스트로크하고 이펙트 효과들이 같이 줄어들어라 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를 만약에 V체크 해제하시면 크기를 키울 때 선들이 같이 커지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옵션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주세요. 펜툴 이용해서 가느다랗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그 선에 대해서 두께값을 이렇게 주시면 좀 두꺼워 보이죠?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라고 하면 반사가 될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지워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면 GTQ 안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이죠?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니까 뒤에다가 2라고 번호 붙여줄 거고요. 단위 밀리미터 단위 100에 80 그대로 갈 거예요. 출력 선택처럼 눈금자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단축키를 써볼게요.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눈금자가 보일 겁니다. 색깔 모두 다 뽑아놓으면 산만하니까 그때그때 그릴 거리들에 대해서 색깔을 따로따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제일 뒤쪽에 브러쉬로 이렇게 쓱 하고 문질러 준 친구 보이시죠? 그거부터 배경이 되는 친구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중에서 페인트 브러쉬 들어서 시작 부분 쭉 나이키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줬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브러쉬 패널 가시게 되면 브러쉬의 종류 문제에서는 워터컬러 스트로크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비슷한 게 없네요. 이 친구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워터컬러라고 하니까 아티스틱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거나 일단 창을 띄우시고요. 거기에서 쭉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있을 법한 위치를 찬찬히 찾으시고 워터컬러니까 요 정도 느낌이죠. 이름으로 찾는 게 빠르겠네요. 여기서 모양을 보시고 찾기가 어려우시면 리스트 뷰라고 해서 이름으로 찾아주세요. 워터컬러 스트로크 3라고 봅니다. 어디서부터 제작을 했는지에 따라서 선의 시작과 끝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순서를 뒤집어서 그려줬으면 좋았을 뻔했죠. 브러쉬를 들고 아래에서부터 쭉 그려서 위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색깔 그려준 친구를 선택하시고 색상 맞춰줄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배경으로 깔아준 아이는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 셀렉션. 그 위에 요 리본도 브러쉬를 이용한 겁니다. 선을 쭉 길게 그리시고요. 그 선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브러쉬로 갑니다. 요거는 브러쉬의 종류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배너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라이브러리 불러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우실 것.
화살표 눌러가면서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고요. 모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썸네일 뷰로 바꾸시면 돼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글씨도 타이핑하도록 하죠. 트레지셔널 게임이라고 하는 문자는 에이리얼의 볼드다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얹어보시고 비슷한 느낌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대충 리본 위에다가 얹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결과물 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쪼개져서 색깔 들어가 있네요. 위아래를 쪼개려면 글씨가 아니라 오브젝트 하나씩 따로따로 내가 그린 것처럼 패스로 인식이 돼야 돼요. 선택하고 왼쪽 상단 보면 타이프 글자로 인식이 되고 있죠.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익스펜드 확장하셔도 되고요. 글자니까 타이프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가 아닌 패스로 그려진 아이로 인식이 됐는데요.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아이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시면 얘네들끼리의 공간으로 들어와요.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진 거 보이시죠? 이 아이들을 몽땅 선택하셔서 가운데 이렇게 꼬불렁꼬불렁 잘라주는 작업 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대강 잘라줬고 셀렉션으로 아래쪽 부분만 색깔이 다르니까 얇게 요만큼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색깔 바꿔줄 거고요.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라 한번 눌러주면 글씨가 위아래로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바깥 동네로 나왔습니다. 그룹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글자 작업도 끝났네요. 딱지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걸리적거리지 않게 작업이 끝난 아이들은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을 걸게요. 사각형의 딱지 만들어 줄 거고 안쪽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하얀 선 라인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선을 하나 쭉 그려 줄 거고 이 친구는 색깔 선이 하얀색이다 라고 넣어 줄 거고 선이 약간씩 삐뚤삐뚤한 느낌이 드네요. 이펙트에 가셔서 디스톨트 꾸겨 줄 거다. 러프 거칠게 라고 하면 이렇게 거칠게 선이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이즈 좀 줄여 줄 거고요. 프리프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거칠 건지는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디테일도 조금 떨어뜨리도록 할까요? 디테일을 많이 줬을 때 떨어뜨렸을 때 느낌 보시고 대충 이 정도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멈추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선들이 살짝살짝 두껍고 가늘고한 부분 보이시죠? 얘는 지금 실제로는 선이 쭉 뻗어 있는 실선인데 꾸깃꾸깃하게 효과를 준 거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를 확장시킬게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그럼 이제 정말로 선들 안쪽에 가느다랗게 선 인식된 거 보입니다. 윕스라고 하는 두께값 주는 기능이 있어요. 선들을 쭉 당겨서 두께값을 두껍게, 가늘게 일부분들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임의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것도 가느다란 선으로 인식되어 있는 걸 바깥에 이렇게 두꺼운 척만 한 거예요. 오브젝트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이제 면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써먹을게요. 너무 똑같으면 부자연스러울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부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이렇게 대충 느낌만 주시고 빨리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셔야 해요. 딱지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 복사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딱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위치를 보시고요. 대강 비슷하게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팽이 얹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잘 만들어서 이 친구는 복사했으면 되겠네요.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흰색과 검정색 대비되는 거 아래쪽에 물감통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CMYK 값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버전에서는 입력 바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K 값만 보이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색깔이 CMYK다 라고 모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셔서 내가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방향을 정해 주실 수 있어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주겠다라고 위아래 분리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 위쪽 부분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반만 남죠? 아래쪽은 뾰족하게 다듬어 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핸들 꺾어주시고 반대 방향은 Alt 누른 상태에서 꺾어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고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정리해 주시면 돼요. Alt 드래그에서 복사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색상값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리실 때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면 모퉁이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 가능해요. 몽땅 다 패스파인더로 합체. 펜툴에서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콩 찍으면 뾰족해지기도 합니다. 팽이 한 개 제작이 끝났으면 그룹으로 묶어 놓을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깨지지 않게 복사해 주세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 줬고 따로따로 줬군요.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 거리값이나 농도는 보시고 각자 정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난 것들은 그때그때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서 걸적거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팽이, 채 또 그릴게요.
피딩 어 탭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글자 꼬불렁거리게 되는 걸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해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펜툴 이용해서 타고 넘어갈 선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선 위에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보여요. 선 가까이 가면 패스 인식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글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타임뉴 로만의 볼드에 12.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20에 8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뉴.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20에 80짜리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 놓습니다. 세 번째에선 그릴 게 더 많죠. 색깔들 미리 다 뽑아 놓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에선 패턴 등록해야 되니까 요거 플라워라고 하는 이 친구 먼저 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를 가늠하시고 필요한 색상들 스와치해서 그룹으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일립스, 동글라미, 클릭 드래그해서 정원으로 만들 거고요. 선의 두께 값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없다면 임의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안쪽으로 점점점 줄여줄 거예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커질 건지 마이너스 값 줘서 안쪽으로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따로 그려주시든 옵셋 패스를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최종적으로 몽땅 잡아서 가운데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가운데 있는 점 살짝 꾹 선택을 하셔서 안쪽에 보이는 핸들 살짝 꺾어 주시고요. 반대쪽으로 내려온 거는 Alt 누른 상태에서 꺾어 주시고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이 있어요. 이 친구 이용해서 당겨 주시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모양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좀 편하겠죠? 요거는 8개의 꽃잎이 필요하니까 돌려서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얘입니다. 라고 선택해서 로테이트 툴 누를 거예요. 요 중심 안에서 돌리시면 되겠죠? Alt 누르신 상태에서 센터라고 보입니다. 클릭해서 8개니까 45도 각도 프리뷰로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반복적으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군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중심 맞춰서 키울 수 있어요. 요거는 패턴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패턴 등록된 거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군요. 셀렉션 툴 눌러주시고 오브젝트에 가시면 패턴 만들 거다 메이크 패턴의 이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로 하면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여 있는 건데 얘를 브릭이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보이시죠? 간격이 살짝살짝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윕스와 하이트, 높이값, 폭값을 조금 더 멀리 줄게요. 저는 현재 24라고 되어 있는 걸 27 정도 보시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면 되겠죠? 패턴을 잘 등록했다면 스와치 패널에 내가 만든 패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보는 방식을 라지 썸네일로 바꾸면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들을 나눠 놓을 선 쭉 만들어 줬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깔 넣어주면 되겠죠? 안쪽에 이렇게 선 만들어져 있는 건 펜툴 이용해서 대강 그릴게요.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과 색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 점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이니까 대시드 체크해서 그 점선의 길이들 얼마만큼 줄 건지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선을 얼마나 그을 건지 사이를 얼마나 뗄 건지 갭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꼬리 부분에 대해선 펜 툴 이용해서 클릭 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선 두께값만 두껍게 주면 이렇게 꼬리 부분이 만들어지죠. 눈에 보이는 대로 얘를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확장, 익스펜드 그럼 면으로 인식이 돼요. 필요한 부분들만 쌍둥쌍둥 잘라서 색깔 값들을 따로따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칼 이용해서 싹둑싹둑 자르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는 이라고 해서 각각 해당하는 색깔 넣어주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펜 툴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두께값을 주시고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해주면 면으로 만들어져요. 칼로 쌍둥 리플렉트 반사 아래쪽에 있는 연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렉탱글 이용해서 사각형 만들 거고요.
커다란 방패연도 만들면 되겠죠? 일단 색상 필요한 것들 추가하겠습니다. 방패연에서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흰색의 경우에는 오퍼시티 50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위쪽에 있는 아이 패턴 씌워준 거 위에다가 흰색을 살짝 얹어서 반투명하게 비치도록 해줬네요. 방패연은 색깔을 중복적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몇 개 좀 남겨 놓을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니까 커다란 친구에서 동그란 부분을 패스파인더에서 빼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거를 채워줄 겁니다. 패턴으로 채울게요. 만들어 놨던 패턴 적용을 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크기가 너무 크니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어서 오브젝트는 끄고 패턴만 켜놨어요.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는 프리뷰로 깜빡깜빡 하면서 적당한 사이즈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놨고요. 여기에서 방향이 살짝 달라졌다 싶으시면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방향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역시 오브젝트는 빼고 패턴만 살짝 돌릴 거니까 그거는 결과물 보고 비슷한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값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밑에 부분 알록달록한 친구들 보이시죠? 이것도 여기서 잘라다가 그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네요. 이 아이는 그대로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흰색으로 채워줄 거예요. 흰색. 다만 요거는 투명도가 트랜스퍼런스 50%라고 했으니까 50. 살짝 얘가 얹어지면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이 위쪽에다가 이제 나눠 넣는 것들 요거 싹 다 나눠서 색깔 알록달록 얹어 주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조각조각 다 나눌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이 친구는 이라고 채워주는 색깔 찾도록 하죠. 얘네들은 선은 없으니까 선 없음. 불필요한 것들은 지울게요. 가운데에 있는 대나무 살 요거는 선 그냥 쭉쭉 그어서 색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문양들의 경우에는 이 알록달록한 친구들 위쪽에 더 배치가 된 거죠. 흰색 부분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서 흰색 부분을 없애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아이들은 오브젝트 확장하겠습니다. 익스펜드 OK.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흰색 부분들만 선택해서 지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아이는 더블 클릭하면 얘네들 독자적인 공간으로 가죠. 흰색 부분들만 선택해서 지워주면 이렇게 남습니다. 다시 빈 공간 눌러서 바깥으로 나올게요. 알록달록이들은 뚜껑으로 하나 덮을 수 있도록 한 덩어리가 되게 패스파인더로 합쳐 줄 거고요. 색깔을 완전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깜장색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제일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순서를 제일 앞쪽으로 빼셔서 이렇게 뚜껑처럼 덮어줄게요. 여기 바깥으로 삐져나간 아이들만 다 싹둑 잘라주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같이 선택할 거예요. 쉬프트 눌러서 삐져나간 이 문양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겠다라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면 거기서 삐져나간 아이들만 정리가 됩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죠. 이쪽에 있는 글자도 맞았을까요? 연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으세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스케일 줄였을 때 선의 두께 값이 아까 저희 스케일 툴 더블 클릭했을 때 선의 두께 값이 영향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선이 너무 굵군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요 세 개는 꼭 그룹으로 묶어라라고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그룹 마지막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과 색깔값만 있는데 점선 보이시죠? 여기에서 선의 형태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길게 선을 그은 부분도 있고 짧게 선을 그은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쉬는 부분들도 서로 다 길이가 다릅니다. 선을 그을 때 길게 가는 거 그리고 짧게 쉬었다가 다시 길게 가는 거 길게 쉬었다가 짧게 가는 거 요게 반복이네요. 요렇게 해서 길게 길게 짧게 반복되고 있죠. 길게 가는 걸 뭐 5라고 간주해 볼게요. 짧게 쉬는 걸 2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길게 가는 거 5, 다시 길게 쉬네요. 5, 짧게 선을 긋고 있죠. 2, 다시 길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라고 주겠습니다. 5, 2, 5, 5, 2, 5라고 값을 임의로 정해 볼게요. 5만큼 길게 갈 거고 이만큼 짧게 쉴 거고 다시 5만큼 갔다가 쉬는 것도 5만큼 쉬고 다시 짧게 선을 그을 거예요. 길게 쉬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그 선의 길이
조금 더 짧게 하고 싶다,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형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적당하게 선들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한 거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것들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배치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5년 1월달 B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